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포메이션은 5-3-2이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중심으로 한 실리 축구의 정수를 보여주는 팀이다. 일리치는 후방에서 세밀한 빌드업보다는 빠른 전진 패스를 선호하며 라인 간격을 끊김없이 유지시킨다. 안사는 전방 압박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상대 수비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캐디라는 중원에서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탁월하고 수비 전환 시 라인 정렬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니온의 강점은 불필요한 점유보다는 효율적인 전환이다. 즉, 볼을 오래 끌지 않고 전방 압박 성공 시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가는 직선형 전개가 특징이다. 또한 홈에서는 측면 윙백이 빠르게 라인을 올라서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안사의 움직임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수비적으로는 500을 기반으로 한 중앙 봉쇄형 수비를 펼치며 상대의 점유 플레이를 벽처럼 막아낸다. 이 실리적인 운영 방식은 기술형보다는 힘과 조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형태다. 글라트바흐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바코비치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피니시 능력이 있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만나면 볼 연결이 막혀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하크는 빠른 스프린트와 돌파가 장점이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밸런스가 자주 흔들린다. 슈테거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지만 상대가 라인을 좁히면 패스 루트를 쉽게 잃는다. 글라트바흐는 점유 중심의 축구를 선호하지만 우니온처럼 실리형 전술을 구사하는 팀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이런 타입의 상대를 만날 경우 공격 전환 시속도와 방향성이 느려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수비 전환 또한 라인 간격이 무너지며 미드필더와 수비진 간 거리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실리적 압박과 직접적인 전개를 구사하는 우니온 베를린에게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매치업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전술 상극의 구도다. 우니온 베를린은 실리를 극대화한 전술 운영으로 상대의 점유 축구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안사의 전방 압박과 캐디라의 중원 회수 능력이 글라트바흐의 템포를 끊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글라트바흐는 빌드업 루트가 차단되면 중앙 점유가 흔들리고 좌우 전환 속도마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니온은 전환 상황마다 빠르게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며 유효 슈팅을 늘릴 것이다. 결국 실리 축구의 완성도가 높은 우니온이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다. 덴벨레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라인 브레이킹 침투로 상대의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든다. 바르콜라는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 돌파를 통해 공격의 균형을 잡으며 상대 수비수를 1대1로 제압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전진 패스의 각도를 만들어낸다. 이강인은 후반 교체 카드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왼발킥 정확도와 순간적인 공간 인식은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PSG는 압박 회피 후 빠른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데 강점을 지닌다. 특히 홈에서의 템포 조절 능력은 리그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며 선수 간 간격 유지가 뛰어나 점유율을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전방 3인 조합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수비의 체력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PSG의 전술적 완성도는 스트라스부르보다 한 단계 위라 할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파니첼리는 중원에서 볼을 운반하며 빌드업의 중심을 담당하지만 압박에 쉽게 끊긴다. 파이스는 전방 압박 시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나 후방 커버 타이밍이 늦어 공간이 자주 발생한다. 엘 브라베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세컨드볼을 노리지만 결정력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전술적으로는 수비 숫자를 늘려 라인을 내리는 형태로 PSG의 공격을 견제하겠지만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돌파를 막기엔 버거운 수준이다. 특히 측면 수비의 회전각이 늦어지는 구간에서 실점 확률이 높고 후반 체력 저하 시 세컨드 커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경향이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역습 전환 시 전방 연결이 느리며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선택이 단조롭다. 그래서 파리의 하프 스페이스 압박을 버티기엔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 역량의 차이가 극명한 매치업이다. PSG는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폭발적인 돌파, 루이스의 빌드업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할 것이다. 후반에는 이강인의 슈퍼서브 투입으로 전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스트라스부르는 파이스와 파니첼리 중심의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압박 해제 능력이 부족해 PSG의 점유 흐름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결국 후반 체력 차이와 전개 속도의 격차가 결과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비에도. 오비에도는 3-4-3 전형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빌드업 중심의 축구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고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측면 압박에 쉽게 흔들린다. 일리치는 이선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지만
전환 타이밍이 빠르지 않아 공격 리듬이 끊기는 경우가 잦다. 차이라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리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 박스 안 결정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덴동커는 중앙에서 라인을 조율하지만 순간적인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특히 3백 구조상 중앙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상대가 미드필더를 한 명 더 투입해 중원을 장악하면 오비에도는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볼 점유율을 내주는 순간 후방 라인의 안정감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 에스파뇰. 에스파뇰은 4-2-3-1 전형을 활용하며 중원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가 일시적으로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오며 볼 소유 구간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 움직임은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빌드업 구간에서 패스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낸다. 하비 푸아도는 좌우 이동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순간적으로 오비에도의 수비 간격을 벌려 침투 공간을 만든다. 페페 밀라는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른 템포 전환으로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오비에도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특히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며 중원을 돕는 순간 에스파뇰은 수적 우위를 통해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한다. 결국 점유율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에스파뇰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원 점유율과 전환 타이밍의 싸움으로 요약된다. 오비에도는 3백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 중원 커버가 늦어지고 전개 리듬이 끊긴다. 반면 에스파뇰은 로베르토 페르난데스의 하프라인 복귀 움직임으로 중원을 넓히며 점유율을 확보한다. 하비 푸아도와 페페 밀라의 침투 루트가 반복되면 오비에도의 수비는 체력적으로 점점 흔들릴 것이다. 오비에도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면 빌드업 템포가 끊기고 공격 전환에서 속도를 잃는다. 반면 에스파뇰은 템포 조절이 가능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리듬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경기는 중원 밸런스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비에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